여러분들이 대장주를 하고 싶고 주도주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접근하면 절대 주도주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철학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뭐 매매를 할 때 많이 떨어진 주식을 선호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견고하게 시세를 유지하는 종목,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종목, 주도주 좋은 종목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의견을 좀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살 거면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충분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왜 지금 어려워지는지, 하이닉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요즘에 삼성전자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동안 좀 안일하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차피 통과되는 거 아니야?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문제라고 했죠. 통과가 돼도 똑같은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하이닉스랑 동급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AI가 성장하면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모든 반도체 기업은 다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였냐면 AI 빅뱅의 최상위 그룹이 있어요. AI가 앞으로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이 수혜를 골고루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수혜를 크게 누릴 기업들은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이 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얘네가 잘 나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뭐 소위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사벽이야, 넘사벽. 얘네는 상관없어.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이 AI 칩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HBM이라는 그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다면 반도체라도 잘 만들면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최고급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 동맹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가장 먼저 HBM, 완성형 HBM의 세계 1위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게 뭐 마이크론, 삼성전자였는데, 그 당시에 지금 보면은 이 기업들과 하이닉스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그걸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HBM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 웨이퍼를 아주 작게 잘라서 얇게 갈아서 그리고 정밀하게 붙여서 쌓아가지고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장비를 가장 또 잘 만드는 기업들의 기술을 가지고만 만들어야 퀄리티 높은 HBM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HBM용 다이싱 장비 세계 1위는 일본의 디스코고, CMP 장비, 그러니까 얇게 가는 장비죠. 폴리싱이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일본의 에바라, 그리고 검사 장비에서는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강세예요. 근데 유일하게 TC본더 장비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가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점유율을 현재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최종 완성하는 파운드리에서는 대만의 TSMC가 넘사벽 수준의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친구들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새롭게 가는 이 길 자체가 과거의 반도체 생태계랑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소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반도체를 어느 정도 적절한 퀄리티로 대량 생산해서 많이 찍어내서 좀 값싸게 팔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잖아요. 그런 방식이 잘 통했다고 한다면, 지금 AI의 혁신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값싸게 가성비 좋게 대량 생산해봤자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이 HBM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 이 HBM은 기적과 같다. 그럼 그 기적이 가능하려고 한다면 각 분야의 최고의 기술만 모아서 해야 될까 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기술력이 떨어지는 뭐 세계 3, 4위, 5위 이거 이하의 기업들은요. 수혜 강도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은. 앞으로 뭐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더 떨어지면서 이제 뒤늦게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유튜브 영상에서도 지난주 10월 2일이잖아요. 수요일날 반도체를 살 거면 하이닉스를 사라.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네, 그때부터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고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말 그대로 하락이 제한되는 거지 의미 있게 급반등해서 어떤 추세가 살아나고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아직도 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또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꽤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이거를 시세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적힌 종목들 시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자, 주가 보세요. 지난 5월, 6월 달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그때 이 종목도 주가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TSMC도 뭐 얼마 전에 반도체 기업들 흔들릴 때 다 조정을 받았어요.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빨리 회복돼 가지고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네, 오늘 발표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엔비디아 잘 아시죠? 엔비디아도 지난 뭐 여름 조정을 거쳤지만 어느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또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표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 하이닉스도 포함해서, 물론 하이닉스는 지금 뭐 신고가를 바라볼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그래도 삼성전자랑 많이 다르게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거나 심지어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 자, 미국의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보시면 이번 주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난 여름에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AI 혁명의 최대 수혜주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뭐 AI 뭐 버블이 터진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랬는데 이게 겨울이 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의 겨울이 오는 게 아니고 특정 반도체 기업만 겨울이 오는 거고요. 좋은 기업은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거나 여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도체 전체로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달에도 이런 식으로 다 싸잡아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그 당시에 좀 답답하고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9월 말 10월 넘어오면서 시세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은 뭐 저는 앞으로 AI 관련 핵심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로 반도체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할 거면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없으면 뭐 안 사도 되는데 내가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여전히 하이닉스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는 섹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화장품 섹터는 제가 꾸준히 여기저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조금 괜찮은 징후들이 보이고 있어서 타이밍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반도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계셨다가 최근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뒤늦게 알고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화장품도 좀 그렇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장품 좋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뭐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화장품이 이번에 잘 나가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수출입니다. 수출. 네, 수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 잘 팔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잘 팔려봐야 뭐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 수출이 열리니까 매출과 이익이 급증을 하는 건데, 한국 화장품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화장품 규모가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일본 화장품 수입국 1위를 고수하던 프랑스를 앞지르고 있다. 한국 화장품이. 그러니까 원래 글로벌적으로 화장품 수출하면 프랑스가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미국 아주 중요한 핵심 시장에서 우리 화장품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서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엄청난 메가 트렌드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천년 만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최소 2, 3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끝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 끝물 아니라고 봐요. 그 왜 예전에 BTS,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한류 열풍을 이끈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딱 듣게 되면, 아, 이거 그렇구나, 근데 이거 거의 끝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한 2, 3년 전인가 그랬어요. 한 3년 전쯤에 제가 방탄소년단이 그 글로벌 진출을 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했을 때 이게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는데, 정확하게 그로부터 1년 뒤에 그때 정말 대박이 나더라고요. 정말 대박이 나고 뒤늦게 이제 많은 글로벌 팬층이 확보가 되고, 이제 뭐 유명한 뭐 TV 프로, 쇼 이런 데 다 출연하면서 정말 글로벌적인 입지를 갖춘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뉴스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게 섣불리 끝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정말 수많은 그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몇 유튜버, 몇몇 그 얼리 어댑터들이 사용하는 거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지 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이 침투율이라고 하죠. 침투율이 지금 미국이나 뭐 여기 보시면 영국도 나가거든요. 영국도 나가고 뭐 이제 뭐 아프리카, 유럽, 뭐 남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의 K 화장품 침투율이 어느 정도 높게 찾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8월, 9월 달에도 화장품주를 자주 매매를 했고요. 저희 회원님들께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 쪽이고,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화장품 쪽에 집중을 한 덕분에 뭐 지난 3분기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와중에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거든요. 예, 보시면 K뷰티 세계적인 인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 뉴스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끝물이다, 뭐 끝이다, 꺾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더 간다, 화장품 쪽은 앞으로 더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찍어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까 반도체에서도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 좋아, 나 화장품주를 사야겠어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화장품주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주식을 사야 돼요. 제일 좋은 주식을.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고 안 좋은 기업들도 있고 뭐 애매한 기업들도 있고 한데, 내가 반도체 기업을 산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야지 라고 접근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안 좋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좋아했을 때 매수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제일 좋은 주식을 사자라고 접근을 한다면 삼성전자를 최근에 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주식을 사려고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제일 좋은 주식이 뭔가? 과연 제일 좋은 주식이라는 그 기준은 뭔가? 어떤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주식은요, 매출과 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 그게 말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적으로 찍히는, 실적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저는 제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주식은 앞으로 화장품주가 성장을 더 한다면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지금 성장 안 하는 주식이 갑자기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항상 좀 잘 체크해 하셔가지고 화장품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떨어지는 주식은 안 좋은 주식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보통 후발주라고 표현을 하죠.
제일 좋은 주식은 많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장주, 주도주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하고 싶고 주도주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접근하면 절대 주도주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바이오 섹터를 보세요. 바이오 섹터에서도 주도주, 대장주 보이죠? 그 종목들이 과연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떨어지지 않고 견조한 추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로 큰 시세를 뽑아내고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하고요. 유튜브에서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가 않나 봐요. 잘 와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비유를 해볼게요. 비유. 어떻게 비유하냐면 축구 선수에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단주가 되거나 스카우터가 돼서 축구 선수에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번 몸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선수, 2번 제일 좋은 선수. 이렇게 접근하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좋은 선수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단순히 몸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주식이니까 오히려 좀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다른 걸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좋은 선수 누굽니까?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그죠? 황인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요즘에 나이도 젊고 계속 기량이 성장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좋은 선수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몸값이 제일 많이 떨어진 선수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 선수들이겠죠. 나이는 많고 그런 선수들의 몸값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을 사고 싶습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예전에 10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 5만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고 싶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축구 선수든 주식이든 좋은 선수를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몸값이 앞으로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 이렇게 반토막 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간다고요. 또는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는 몸값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각자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몸값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몸값은 피크를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는 이 몸값이 피크를 치고 나이가 이제 32, 33으로 가니까 실제로 몸값이 좀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재계약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도 이렇게 몸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투자를 섣불리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수냐 안 좋은 선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추가적인 성장, 추가 성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좋은 선수지만 추가 성장 관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수는 물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단기 트레이딩을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관심 있게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선수는 아니다. 투자 관점에서, 매매 관점에서는. 여기에 있는 무명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좋은 선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등등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선수를 왜 봅니까?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나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매력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주식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서 따지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제가 화장품 얘기도 하다가 넘어온 건데, 화장품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이 이제 그렇게 해당하는 거죠. 과거에는 최고의 기업이 맞았죠. 아모레퍼시픽. 그런데 이제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과거의 영광까지 이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의 이 기량을 되찾기가 어렵죠. 지금 경쟁사들도 워낙 많이 생겼고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뛰어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중소기업들,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지는 해가 된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아모레퍼시픽도 중간중간에 상승 파동, 반등 파동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주식을 사자라는 관점에서, 좋은 주식은 성장까지 포함했을 때, 성장성까지 봤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본다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그 외에 올해
가장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공부해 보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올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나 텔레그램 이런 데 들어오시면 매일 관심주도 올려드리고 관심 있게 보는 뭐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때그때 또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섹터는 뭐 반도체 화장품 섹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섹터를 매매하든 결론은 좋은 주식, 제일 좋은 주식 대장주 위주로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많이 떨어진 주식이라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한가요? 매매해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샀는데 안전하지가 않아. 더 떨어져요. 잘못 걸리면 계속 떨어져요. 오늘 또 오랜만에 주도주 매매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9월달부터 연휴가 길게 있었는데 연휴도 지나갔고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도 지나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엑스맨 역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악재도 많이 노출돼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뭐 크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얘가 급등은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바닥만 잡아줘도 우리 시장은 많이 안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금토세 유예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서서히 시장은 좀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장 걱정 당분간 안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있을 때까지 미국 대선까지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종목 장세 계속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